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우유임 건축사 사무소 선우석 교수님입니다. 내용은 봤는데 제일 알차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유건축의 설계를 하게 된 성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소 낯선 주제긴 한데 탈락을 한 프로젝트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포스터 장면인데 다들 슬램덩크 세대 맞으시죠? 네, 저도 슬램덩크를 어릴 때 봤었거든요. 만식으로 봤었는데 이 내용이 국산하고 호남하고 경기에서 10번 강백호입니다. 마지막 몇 초 안 남은 상황에서 패스 미스로 70%대 패스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그래가지고 결국 역전패로 지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제시스도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백호가 우회전 열중이 엄청납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패스 미스로 인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이 포스터를 만드신 분께서 탈락자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고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탈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수상작만 조명이 되곤 하죠. 근데 탈락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배울 점이 충분히 많다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2021년도에 개설을 하고 22년도부터 설계 공부 작업을 했는데요. 25년도까지 4년이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탈락했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4년간 23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중에 당선자 1개, 입상자 13개, 제출한 9개 해서 제 탈락률은 95.1%. 100개 내면 4개 되는 제가 발표할 생각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가장 영감이라기보다 제출하고 나서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제가 스스로 작업하면서 많이 배웠던 제가 정말 애착이 있는 작업물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업물은 그 산청군에서 주관한 늘비예술생자센터 설계 공모이고요. 2023년 8월달에 설계 공모가 나왔습니다. 10월달에 제출해서 한 2달 정도 부담이 있었는데 다른 공모장 한다고 2주 동안 스페인 건축사무소 윤중소장 앞에서 밤새면서 사업 개요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에 관련된 일환으로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유휴부지가 남아서 여기를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 하면서 지역 내외 예술인과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설계 공모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 면적 8,451제곱미터에 건물 499제곱미터. 17분의 1 정도. 지상 1층이고 무나미 지페시터 전시장을 설계하는 공모였습니다. 개요인데 응모 신청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출한 팀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출도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물은 설계도판 A1 사이즈 새로 판매하고 설계 설명서 조그만한 거 5페이지짜리 A4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출물이 있었던 걸로 신청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우각형 형태로 생겼고요. 아래쪽이 이제 8m 주도로인데 주도로가 이제 3면이 적혀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 학교 두 동이 건물로 짓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대지 면적 8,451제곱미터에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주요 시설이
전시관, 체험관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은 크게 구분해 보시면은 전시 및 체험 영역, 그다음에 그 관리, 사무 영역, 그리고 공용 영역의 다목적실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자세를 대지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검색 작업을 하면서 이 배치, 땅에 대한 생각과 배치를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개념으로 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존중, 질서, 환영입니다. 기존 땅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고 다 놔두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허물어진 거 빼고는 다 놔두자. 그래서 채광이나 조망, 수목, 지형 그리고 인접 건축물이 어떤지를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은 땅에서 어떤 질서를 가질 것이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이고 이형인 부지에서 주 도로축을 가지고 와서 이 직도축을 가지고 뭔가 배치를 하면 좋겠다. 질서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영인데 이 땅 넓은 땅에 어디에서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m 주도로의 중심부와 그리고 교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거리하고 사거리 구분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주민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하고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땅에 대한 분석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축과 수목입니다. 기존 8m 도로에서 가지고 온 수평 수직축을 따라서 저쪽에 지금 나무 보이시죠? 이게 이 땅에 있던 엄청 오래된 고목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 살려주고 그것들과 감싸는 아주 단순한 가공 형태로 덩어리를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리입니다. 영역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전시하고 사무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 영역이 이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래도 최대한 땅을 많이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진입하는 공간부터 안에 있는 고목까지의 외부 공간들을 느슨하게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도와 도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땅에 레슨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된 느낌은 태평양에 두 땅이 하나 더 있는 너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과 제일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 가벽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땅하고 최대한 무거운 재료로 가벽을 설치한다 하면은 이 벽을 따라서 진입을 하고 또 벽에 의해서 공간들이 고액에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8m의 통과 도로축을 따라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시 영역이고요. 파란 색깔이 사무 관리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색깔로 벽을 구획해서 도로변적으로는 진입을 할 수 있고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상주차장과 승초마당을 배치를 하고 안쪽으로는 전시와 그다음에 체험의 내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생마당과 체험마당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모든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진입마당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자 관람객 동선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 동선에서 주차를 하고 온다든지 남쪽 8m 도로에서 진입을 한다든지 1번 동선에서 모두 진입마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에서 매표를 하게 되고 라운지로 진입을 해서 체험관을 거쳐서 체험마당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내부 전시관으로 들어와서 크게 공간에서 쉬고 사생마당을 거쳐서 기념품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방식. 서로 전체를 다 체험할 수 있는 동선인데 이게 잘 보시면은 진입마당, 실내, 외부 공간, 전시관, 다시 마당, 그다음에 기념품.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교차하면서 가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비가 오는 날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으나 이 주변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연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객하고 이제 그 사무 동선들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방향 때문에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그 직원분들의 동선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휴게마당으로 진입을 해서 로비에서 사무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동선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아까 설정했던 그 세 가지 동선 영역에서 걸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마당에서는 마을의 공동의 일들, 고추를 말린다든지, 같이 뭔가를 만든다든지, 마을 축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마당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늘 마당과 이야기 마당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구간부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근데 단순한데 이 땅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이 땅의 어떤 장면들을 제가 연출해서 찍어 놓으면 어디가 어딘지를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주요 시설들이나 주요 마당마다 제가 그 지점들, 오제들을 설치해서 그것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조형물들을 설치했습니다. 전면 도로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낮게 진입하는 어떤 마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진입해서 보이고요. 주차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벽과 벽들의 레이어가 겹치니까 원근감들이 생기면서 동선들이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차로에서 들어오면서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벽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이제 내부가 보이고 또 교차에서 바깥 외부가 보이는 형태로 각 기진이 있는 체험마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험마당에 체험을 하고 이제 전시관으로 들어가면은 전시물품 뒤쪽으로는 깊은 처마가 있는 풍경이 있는 전시관이 움직이게 됩니다. 전시보고 벽을 따라 나와서 안으로 열린 사슴마당을 통해서 휴식과 또 예술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분동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입니다. 이 끝에는 이제 그 기념품 샵이 있고요.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념품 사가지고 나오고 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 관람객하고 적절히 분리되어서 후계 공간들을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길의 모습인데 시작과 끝이 이제 동일한 출입구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선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총 43개가 제출 중에 저희는 당연히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심사를 하셨는데 다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2등을 했고요. 1등은 서울에 있는 모노그램 컴퓨터 사무소에서 선정됐습니다. 심사평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입줄 쳐놨는데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나 표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붉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다소 무난한 경향입니다. 또 공사 기증대가 오게 된다. 분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작은 사업비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심사위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선작의 판넬입니다. 당선작은 제가 설정했던 8m 도로축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동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프로세스가 나오긴 한데 근데 보시면은 저처럼 전부 외부 공간을 다 활용하진 않았고 이 규모에 맞는 적정한 외부 공간을 설정해서 성격을 고려해가지고 두 공간 정도로 외부 공간으로 설정했다고. 그리고 적은 사업비에서 최대한 빠른 공기를 위해서 위에는 목구조로 지붕을 경량화했습니다. 이게 렌더링이 가능한 공모전이었거든요. 저희는 3D를 스케치로 그냥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렌더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그 큐브에 렌더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작은 사업비 내에서 풍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애를 썼고 실내외에 접하는 외부 공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배웠던 것은 무작정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 스토리텔링만을 위해서 고집하던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실제로 이 공모를 떠나서 지어지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 방식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충분히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은 참고하고 싶은 다른 외부 자료들도 가지고 와서 판례를 표현해 볼 것 같습니다. 탈락이 남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조금 자신감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0년, 25년 작업물들 보면은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동하고 동을 이어주는 방식들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좀 더 없앴어요. 이제 앞에 맞은편에 이제 설계하신 건물이 있는데 거기 동하고는 이제 연결하는 방식들을 두 밑으로 진입을 하게 해서 깊은 진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 공간들이 두동 사이에 걸쳐 있는 듯한 그런 동선들을 만들기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반성 아까 작업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외부 공간을 적절히 길게 많이 만들고 또 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지만 공이 분리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 것은 이제 비안맞게 이동하자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저는 면접 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동 사이에 들어가는 외부 공간의 성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그리고 두 동의 어떤 연결을 외부 공간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조생활 거점도 동감인데 이것도 사무동이나 체육관들을 분리하지만 또 비를 맞고 화장실로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말비들을 강하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탈락을 말하는 게 씁쓸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만을 그동안 보아왔다가 오늘 탈락한 작업물들을 그래도 정리하면서 나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냥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탈락으로부터 배운 하고자 하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방식들을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들을 다이어리나 캡션, 그 설명들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해야 심사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알아먹을 수 있구나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이나 표시도를 좀 세련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핵심들이 잘 드러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땅에 다양한 분들께서 설계를 하시니까 그 땅과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록 정말 첨단이 되버린 안들에서도 좋은 점에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그런 안들을 찾아보면서 저에 대한 성장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별로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져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보여주신 그 학교의 토다인데, 제가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이건 비교적 초기 하신 거니까 그 이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성숙됐음이라고 생각은 한데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스타일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 기둥을 왜 넣었을까? 그냥 기둥도 없이 구조를 해결하면서 공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말가 산청 이 옆집에 그런 것들도 보면 2층에 아주 메시브한 머리를 만들면서 노를 불꽃시켜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그 슬래브를 고역화를 하게 한다든지 충분히 저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해결되면서 디자인적으로 해결되는 소위 말하면 3회대에서 인테리어가 나간다든지 또는 인테리어가
나가다 보면 목구조나 콘크리트나 철골 이런 것들이 가입되다 보면 그 구조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걸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볼 수도 있으나 이제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 아니세요? 그 선생님 말씀께서 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면은 좀 더 쓰임이나 활용도나 또 구조적으로 드는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쓰고 있는 기둥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추구하는 추구미라고 할까요? 그 기둥이 가까이 보이는 벽이 아니라 그냥 기둥으로서 가까이 보이는 어떤 사물에 의한 원근감들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요소를 좀 봐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걸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공을 들였던 부분 뭐 굉장히 본인만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방법들은 뭐 되게 열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작품들이 좀 특징들이 본인만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앞에 공동 얘기하고 비는 아무런 공간을 또 제안하려고 하는데 점점 발전해가면서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는 되게 좋다고 보여져요. 다만 동원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동원재 선생님 보셨을 때 가방도 있고 곡선도 있고 박스도 있고 잡식성이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문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되게 높게 하고 존중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하나만 하고 상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도전에 되는 게 본인도 어떻게 좀 딜레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좀 듣고. 네, 제가 4년 동안 설계를 하면서 조금 방식들이 조금 이렇게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업하고 있는 같이 파트너 때문에서도 있지만은 타락을 계속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이 복잡한 어떤 도시 환경이나 이런 도시 환경이나 마을 환경 속에서 이 건물이 그냥 단순하게 배경만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려고 하지 않고 원래 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더 단순화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기둥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가 원하는 바들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내가 한번 계란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맞은 포스터에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 보여주신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 별비 같은 경우는 이상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오던 원만화를 쓰셔가지고 그리고 그 사천 항공을 하시다면 그만큼 갖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예스타라겠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이렇게 내는 안들에 대해서 항상 두 분 항상 사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지만 항상 혼자서 이렇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보여주신 것들이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락한 것도 있고, 오랜만에 저도 있고, 당첨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탈락한 것과 점수가 있는 것과 하는 선에 대해서 어떤 식의 느낌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실 때
그런 식의 그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또 리뷰 상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리뷰하기 전에 저는 공모전에 대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을 목표로 하고 공모전을 하잖아요. 근데 당선이 됐을 때 1등보다 2등이 나오는데 3등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데 저게 왜 당선이 됐지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모전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떤 리뷰들을 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 그 추구하는 미하는 그대로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이게 심사마다 땅마다 그 다음에 그날의 심사위원들 기분에 따라 이 너무 많은 것들의 좌우가 된다는 거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냥 작품만 자체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뒤집듯이 제가 스스로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과했던 것들은 빼내고 너무 단순했던 것들은 조금만 더 하고 거기에서 설탕만 넣고 소금만 넣는 정도지 이걸 다 버리고 새로 요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승무조 건축사가 저희 사무실에 4년 넘게 실무를 하다가 건축사를 따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는 같이 일할 때 좋은 프로젝트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저렇게 훌륭한 그 제안들을 해주는 정말 감동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시사평 눈에 띄는 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분 다소 무난한 등량이다. 그 다음부터 보면 디자인 자체는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저분의 스타일이 저분은 모르게 없다. 저분은 개성이 없다. 우리도 똑같은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저분은 저분은 똑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테면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고는 이렇게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과연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평가할 수 있고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배치에는 굉장히 우궁만 해명은 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개성은 또 다른 문제인데 외부 공간의 개성이 조금 더 나왔다면 진짜 당선 분명히 그 당선된 아무도 약점이 있을 텐데 좀 할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외부 공간에 좀 더 신경 쓰는 프로젝트를 사실 오늘 좀 담기는 했는데 그 비율이 너무 월등하게 건축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평양의 돛담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돛담배를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보다 파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좀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하는 이제 뭐 질문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나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1등이었습니다. 솔직히 1등 같은 거 받았었는데 설명을 쭉 들으니까 참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들어갔는데 2등이어서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이 자리에 모두가 정답을 찾지는 않았겠지만 비슷한 방법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자기가 진전한 이야기에서 좀 무겁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가 이거 잘 안 봅니다. 리플을 이제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처음에 리플 이거 굉장히 많이 분석도 하고 했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받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면 절대 안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실제로 이제 안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리플을 보면은 정말 뭐 심정들 모가지 잡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고 그러죠. 오늘 그 진주 건축사회에서 상식도 회장님이 10만 원을 찬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다음에 이제 행사를 어디로 갈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 장소는 다들 이제 공지를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거동 900기원지 2층에 있는 버들가입니다. 버들가. 오늘 오셨던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또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야기들을 좀 밥을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서정석 건축사님 그리고 조만재 건축사님, 김종원 건축사님, 성무석 건축사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0% 넘는 사람이 이제 발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공식 단체 이제 공식 행사는 여기서 이제 직접 하고요. 장시간 이제 우리가 해준 내분들 다 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생각보다는 25명 참석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했을 때도 재미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